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는 진료실 안 윤서연은 그림처럼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의사의 흰 가운만이 이 공간의 유일한 색채처럼 느껴졌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완벽하게 재단된 투피스 정장 재킷의 실크한 감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유진그룹 총재 비서실의 수석 비서였다. 그녀의 삶은 분 단위로 계획되었고 감정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의사는 MRI 필름을 불빛에 비추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윤서연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가 전할 말에 무게를 숨기진 못했다.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교모세포종입니다. 뇌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남은 시간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의사의 안경테에 고정되어 있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고요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최대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닿지는 못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목례를 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의사는 그녀의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다. 절망이나 분노, 혹은 눈물조차 보이지 않는 환자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진료실 문을 열고 병원의 복잡한 복도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만이 또렷하게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그녀는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 감각조차 무의미하게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타지 않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거대한 유리로 덮인 유진그룹의 본사 건물이 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꿰뚫을 듯이 서 있었다. 저 건물이 그녀의 전쟁터이자 그녀의 감옥이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왔다. 국내 최대 재벌 유진그룹의 총재 한강민. 그는 언론과 대중 앞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혁신가였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부패 그리고 피로 얼룩진 괴물이었다. 서연은 그 누구보다도 한강민의 진짜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였고 그의 목소리였으며 그의 완벽한 방패였다. 그녀가 유진그룹에 입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15년 전 정의로운 탐사보도 기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유진그룹의 불법 비자금과 정계로비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거의 다 왔다. 서연아, 곧 이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었다. 그것이 그녀가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며칠 뒤 아버지는 한강 다리 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모든 증거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가리킨다고 서둘러 결론 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살이 아니었다. 한강민이 저지른 살인이었다. 그날 이후 18살의 윤서연은 죽고 복수를 맹세한 새로운 윤서연이 태어났다. 그녀는 독하게 공부했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으며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진그룹에 입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지우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완벽한 비서가 되었다. 그녀는 한강민의 일정, 그의 식습관, 그의 비밀스러운 여자들, 심지어 그가 복용하는 약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한강민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일조했고 그의 가장 두꺼운 방패가 되어 검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하게 만들었다. 한강민은 그녀를 내 오른팔이라 부르며 총애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기꺼이 엎드린 이 유능한 비서가 매일 밤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는 상상을 하며 잠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서연은 천천히 아주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해왔다. 한강민의 목소리가 담긴 불법 거래 녹음 파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그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의 목록.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한강민이 직접 관리하는 비밀 금고. 그 안에 모든 원본 데이터와 검은 장부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금고는 한강민의 개인 집무실,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공간인 그의 침실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그곳은 서연조차도 접근 권한이 없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녀는 기회를 엿보며 10년을 기다렸다. 어쩌면 5년 혹은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서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3개월.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의사가 내린 사형 선고는 그녀에게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복수 이후의 삶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3개월. 아버지의 15주기이자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할 마지막 시간. 그녀는 이 3개월을 한강민의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전부 바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천천히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병원에 들어설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넘쳤다. 그녀의 눈빛은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다시 유진그룹의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꼭대기층, 오직 한강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펜트하우스의 집무실. 그곳은 견고한 성체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모든 성체에는 반드시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이 그 약점을 파고드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심장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강민의 야간 일정을 확인했다. 오늘 밤 23시 중동 국부펀드 CEO와 비밀회동, 완벽한 기회였다. 한강민은 언제나 중요한 거래가 있는 날이면 보안에 더욱 신경을 썼지만 동시에 가장 예민해지고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녀의 계획은 즉흥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한강민의 집무실 구조,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단지 실행할 명분과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 3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그녀에게 선사했다. 서연은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엔진을 걸고 지옥을 향해 혹은 아버지의 복수를 향해 엑셀을 밟았다. 그녀의 마지막 3개월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총재의 방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고 아버지 곁으로 가기 전에 완수해야 할 마지막 임무였다. 그녀는 한강민의 완벽한 비서였다. 그랬기에 그녀는 한강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의 입술이 단호하게 열렸다. 기다리세요, 아버지. 제가 가요. 하지만 혼자 가진 않을 거예요.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스쳐 지나갔다. 자정 무렵 유진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검은 오벨리스크처럼
도심 한복판에 서 있었다. 꼭대기층 총재의 펜트하우스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 윤서연은 건물의 지하주차장, 그녀 자신에게 할당된 임원 전용 구역에 차를 세웠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마쳤고 그녀의 몸은 그저 프로그래밍된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단정한 비서복장이 아닌 전신에 밀착되는 검은색 특수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 올렸고 얼굴은 그림자에 묻혔다. 그녀의 손에는 얇지만 내구성이 강한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걸음거리는 소리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한강민은 현재 70층 연회장에서 중동국부 펀드 CEO와의 만찬을 주재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 일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만찬은 최소 새벽 2시까지 이어질 것이며 한강민은 그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지 않고 별관에 있는 그의 사적인 휴식처로 향할 터였다. 이것이 그녀가 오늘 밤을 택한 이유였다. 펜트하우스는 완벽하게 비어 있을 것이다. 물론 비어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서연 자신이 직접 기획에 참여했을 만큼 철저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업체와 협력하여 구축한 이 시스템은 무게 감지, 센서, 레이저망, 홍채 및 지문 인식, 그리고 24시간 감시하는 중앙 통제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시스템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모든 설계자는 백도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일반 임원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출입 카드는 최고 등급인 블랙 레벨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총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기록에 남을 위험한 행동이었다. 비상계단의 보안 코드는 6개월마다 바뀌었지만 서연은 그 코드를 설정하는 관리자였다. 그녀는 가볍게 키패드를 조작했고 삑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철문이 열렸다. 그녀는 69층까지 망설임 없이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호흡은 일정했다. 3개월 시한부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체력이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날카로운 편두통이 망치처럼 그녀의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그녀는 잠시 벽에 몸을 기댔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시간이 없었다. 69층에서 70층으로 가는 길목은 또 다른 보안 구역으로 막혀 있었다. 이곳부터는 총재의 개인 영역이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소형 전자기기를 꺼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EMP 전자기 펄스 교란 장치였다. 이것은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 30초간 중앙 통제실의 모니터에 정상 신호를 보내면서 실제로는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였다. 그녀는 장치를 작동시켰다. 30초. 그녀는 숨을 참고 레이저망을 통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특수요원처럼 정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토록 가볍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어쩌면 죽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70층 연회장의 희미한 음악 소리가 방음벽을 뚫고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한강민은 지금쯤이면 거액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드디어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통하는 마지막 문 앞에 섰다. 이 문은 스위스 은행의 금고보다 더 견고했다.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 그리고 지정된 목소리, 암호까지 3중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총재가 직접 지정한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는 유일한 비서였다. 그녀는 이 코드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코드를 입력했다. 시스템은 그녀의 접근 권한을 확인하고 두 번째 인증으로 그녀의 지문을 요구했다. 그녀의 지문은 최고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승인되었습니다. 기계음이 작게 울리고 육중한 문이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열렸다. 그녀는 마침내 한강민의 성역에 발을 들여놓았다. 집무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가의 예술품들이 어둠 속에서도 위압감을 뿜어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에 한눈 팔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한강민의 개인 침실 안쪽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다. 그녀는 집무실을 가로질러 침실로 향했다. 한강민의 채취, 그가 즐겨 피우는 시가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코를 자극했다. 역겨웠다. 그녀는 이 냄새를 10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견뎌왔다. 침실은 집무실보다 더 사치스러웠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오직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서연은 그것이 교묘한 위작이며 진짜 목적은 그 뒤의 공간을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의 액자 모서리에 숨겨진 작은 센서를 찾아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강민이 술에 취해 자신의 절대적인 안전장치에 대해 떠벌렸던 단 한 번의 실수 덕분이었다. 그녀는 소형 스캐너를 꺼내 센서를 복제했다. 몇 초 후 그림이 옆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진 금고의 문이 드러났다. 성공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금고 문 중앙에 있는 복잡한 생체 인식 패널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지문 인식기가 아니었다. 정맥 인식, 홍채 스캔, 그리고 음성 인식까지 결합된 최신형 시스템이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보안이었다. 한강민은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서연조차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이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한강민의 신체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금고의 차가운 표면을 장갑 낀 손으로 쓸어보았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격렬한 두통이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3개월.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 뿐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금고 패널을 유심히 살폈다. 어떻게든 열어야 해. 그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을 속일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강민의 홍채, 그의 정맥, 그리고 그의 목소리. 그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손에 넣어야 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금고의 시스템 모델명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했다. 그녀는 신속하게 흔적을 지우고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림은 다시 제자리에 걸렸고 문은 완벽하게 잠겼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상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무거웠지만 그녀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재킷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한강민이었다. 윤비서, 내일 아침 첫 일정 30분 당겨, 그리고 오늘 만찬 결과 보고서 1시간 내로 메일로 보내.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서연은 숨을 가다듬고 가장 완벽한 비서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총재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한강민. 당신의 승리를 마음껏 축하해. 그게 당신의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까.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1차 침투는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적의 심장부에 있는 가장 견고한 성의 지도를 손에 넣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문을 열 열쇠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열쇠를 어떻게든 손에 넣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 70층의 비서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윤서연은 이미 이 시간 전에 출근해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화장으로 밤새 겪은 고통과 긴장을 감추고 있었다. 간밤의 침투로 인한 피로감과 종양이 보내는 날카로운 통증 신호가 그녀의 뇌를 찔렀지만 그녀의 표정은 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한강민 총재를 위한 일을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어젯밤 중동국부펀드와의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 그 결과 오늘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등할 것이고 한강민의 기분은 최고조에 달할 터였다. 서연은 그의 아침 커피를 준비했다. 원두는 정확히 85도에서 추출했고 크림은 넣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한강민이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힘이 넘쳤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 비서, 좋은 아침이군. 그가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총재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계약 성사를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이며 준비된 보고서를 내밀었다. 한강민은 보고서를 받아들며 집무실로 향했다. 서연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의 의자에 앉아 그녀는 커피를 내려놓았다. 한강민은 커피 향을 음미하며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어젯밤 만찬장 보아는 어땠나? 그는 지극히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다. 완벽했습니다, 총재님. 어떠한 비상 상황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요즘 들어 내 펜트하우스 보안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군.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얼굴 근육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다. 단순한 변덕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감지한 것인가? 총재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스위스의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녀는 한강민이 가장 만족스러워할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그녀의 신속하고 유능한 반응에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윤 비서야.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난 자네를 믿으니까. 그의 신뢰가 역겨웠다. 서연은 다시 한번 목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오려 했다. 바로 그때 강력한 현기증이 그녀를 덮쳤다. 세상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문틀을 짚었다. 윤 비서? 한강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즉시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총재님. 어젯밤 보고서 작업으로 조금 피곤했나 봅니다. 구두굽이 잠시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완벽했지만 한강민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탐색하듯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사냥감에 아주 작은 약점도 놓치지 않는 포식자였다. 몸 관리도 능력이야.
윤 비서. 내 오른팔이 그렇게 쉽게 비틀거려선 곤란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자세로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종양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3개월. 그녀는 이 시간 동안 한강민의 의심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생체 정보를 훔쳐내야 했다. 어젯밤 찍어온 금고 시스템의 모델명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현존하는 가장 뚫기 어려운 군사용 등급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정맥, 홍채, 그리고 특정 암호를 말하는 목소리까지. 그녀는 고통을 억누르며 어젯밤 찍어온 금고 시스템의 모델명을 자신의 보안 컴퓨터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SV7, 스위스제, 정맥 인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혈류 흐름까지 체크한다. 홍채는 0.0, 1초 단위로 미세한 동공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음성 인식은 특정 주파수와 성문 패턴을 분석한다. 절망적인 사양이었다. 오후 내내 서연은 한강민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완벽하게 일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보안팀을 총재실로 불러들여 펜트하우스가 아닌 건물 외벽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장황하게 보고하게 만들었다. 한강민은 금세 흥미를 잃고 다른 업무에 집중했다. 서연은 그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역을 남들이 건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하지만 한강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오후 늦게 서연을 다시 호출했다. 윤 비서, 내가 어제 서명한 서류 중에 MA 관련 기밀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나? 서연은 즉시 기억을 더듬었다. 네, 총재님. 어제 오후 4시에 결제하신 프로젝트 제우스 관련 서류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거. 내 책상 위에 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군.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은 서연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서연은 그가 어제 그 서류를 자신의 개인 금고, 집무실에 있는 작은 금고, 펜트하우스의 비밀 금고와는 다른에 직접 넣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금 그녀의 능력과 정직성을 시험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당황하거나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그녀의 유능함에 의심을 품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그녀가 금고에 넣으셨습니다라고 직언한다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총재님, 혹시 어제 검토하셨던 다른 법률 자문 서류철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두 서류를 함께 올려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한강민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서류를 찾을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었다. 한강민은 미간을 좁힌 채 서류철을 뒤적였다. 그리고 우연히 그곳에서 사라진 문서를 발견했다. 여기 있었군.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했다. 그는 서연의 대처에 만족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완벽함이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강력한 진통제 2알을 꺼내 물 없이 삼켰다. 고통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잠긴 한강민의 집무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적의 심장을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한강민의 생체 정보를 얻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의 정맥, 그의 홍채, 그의 목소리. 그것은 비서로서의 일상적인 접촉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목숨을 건 스파이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한강민의 주치의와 다음 주 건강검진 일정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안경을 맞추는 안과 의사의 정보도 확인했다. 목소리는 가장 어려웠다. 금고가 요구하는 그 특정 암호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서연은 자신의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하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시간은 서연의 편이 아니었다. 종양은 매일같이 그녀의 존재를 비웃듯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으로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진통제 복용량을 늘려가며 버텼다. 낮에는 완벽한 비서로, 밤에는 치밀한 복수자로 살아가야 했다. 한강민의 생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의심을 사지 않고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우선 한강민의 주치의를 통해 얻어낸 건강검진 기록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너무나 깨끗했다. 유진그룹의 막강한 힘으로 조작된 대외용 자료에 불과했다. 홍채 정보나 정맥 패턴 같은 민감한 생체 데이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안과 기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직접 부딪혀야 함을 깨달았다. 며칠 뒤 서연은 또 다른 야간 침투를 감행했다. 이번 목표는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50층에 위치한 유진그룹의 중앙보안 통제실. 그곳의 메인 서버에는 어쩌면 펜트하우스 금고의 시스템 로그나 설계도 혹은 한강민의 생체 정보를 등록할 당시의 원본 데이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움직였다. 한강민이 그녀를 시험했던 그날 이후 그는 보안팀장인 강지원을 새로 임명했다. 강지원은 전직 경찰 특수부대 출신으로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보안 전문가였다. 한강민은 그를 자신의 새로운 사냥개로 삼을 생각이었다. 서연은 강지원의 부임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은 한강민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날이었다. 서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블랙 레벨 출입 카드를 이용해 50층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통제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복도. 그녀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5분 전 화면으로 돌려놓는 루프를 만들었다. 통제실 내부는 최소한의 인원만이 남아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서연은 환기구를 통해 서버실 내부로 잠입하는 경로를 택했다. 그녀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건물의 도면이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좁고 차가운 환기구를 기어가는 동안 쇠먼지와 뒤섞인 현기증이 다시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서버실은 수천 개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메인 프레임에 접속하기 위한 터미널을 찾아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알르게 춤추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방화벽을 우회하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코드를 입력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모니터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접근 승인. 드디어 서버의 루트 디렉토리에 접근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SV7 금고 시스템과 관련된 파일을 미친 듯이 검색했다. 바로 그때였다. 움직이지 마.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깔끔하게 깎은 머리, 다부진 체격,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새로 부임한 보안팀장 강지원이었. 그는 총을 겨누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위압감이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서연 수석비서. 서연의 뇌는 0.1초 만에 수십 가지의 변명을 생각해냈.
총재님의 특별 지시로 보안 점검 중이었다. 시스템 오류 보고가 있어서 직접 확인하러 왔다. 하지만 그녀는 강지원의 눈을 보는 순간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의 눈은 거짓을 간파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의 눈이었다. 당신이라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군요. 강 팀장. 서연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터미널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일어섰다. 강지원은 그녀의 반응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매달리거나 혹은 발뺌할 것이라 예상했다.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소. 당신은 한강민의 오른팔 아니었나? 강지원이 조롱하듯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접속하려던 파일 SV7 그건 나도 지난 며칠간 계속 주시하고 있던 물건이라서 말이지.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도? 강지원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5년 전 내 파트너가 유진그룹을 수사했소. 불법 비자금, 정계로비. 당신 아버지가 하려다 못다 한 일의 뒷조사였지.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파트너는 자살했소. 한강다리 밑에서 당신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이 복수를 혼자 감당해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진그룹으로 들어왔군. 복수를 위해 강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민의 개가 되는 척하면서 그놈의 목줄을 채울 증거를 찾고 있었지. 그러다 당신을 발견했소. 완벽한 비서. 하지만 어딘가 텅 비어있는 눈. 그는 서연이 집무실에서 비틀거렸던 날, 그녀가 진통제를 삼키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컴퓨터 접속 기록까지 몰래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서연 역시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서버실에 경보 하나를 껐던 것이다. SV7 그 금고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하지만 당신 혼자선 절대 못 열어. 강지원이 단언했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서연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길 필요는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 되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래였다. 나는 한강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소. 그의 일정, 그의 습관, 그의 생각까지. 당신은 내가 갖지 못한 보안 기술과 전술적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 서연이 제안했다. 나는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당신은 외부의 벽을 허무는 거요. 강지원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죽음을 각오한 자의 눈빛,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운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좋소. 하지만 명심해. 우린 둘 다 이 일이 끝나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야. 서연은 그의 손을 망설임 없이 맞잡았다. 차갑지만 굳건한 동맹의 악수였다. 시간이 없어요. 강 팀장.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3개월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한강민의 생체 정보를 훔쳐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홍채, 정맥, 그리고 그의 목소리까지. 강지원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목소리라, 재미있군. 마침 그가 곧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 예기치 못한 동맹,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지원과의 공조는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발견한 유일한 등대와 같았다. 하지만 그 등대 역시 폭풍우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통을 이기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한강민의 의심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그녀에게 허락된 3개월 중 이미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강지원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그는 보안팀장의 권한을 이용해 총재 전용 의료 구역의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는 명목하에 한강민의 연례 건강검진 데이터에 접근했다. 그는 군사 등급의 스캐너를 동원해 한강민의 홍채 패턴과 손목 정맥 지도를 추출해내는데 성공했다. 그 과정은 한강민의 눈을 속여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지만 강지원은 전문가였다. 두 가지는 확보했소. 그날 밤 인적이 끊긴 건물의 옥상에서 강지원이 서연에게 암호화된 USB를 건넸다. 이제 남은 건 목소리요. SV7의 로그를 분석해보니 단순한 음성 인식이 아니었소. 특정 구절을 한강민의 성문 패턴으로 말해야만 열리는 마지막 관문이요. 서연은 USB를 굳게 쥐었다. 그 특정 구절이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처럼 낮게 가라앉았다. 강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 그의 아버지가, 즉 유진그룹의 창업주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요. 정의는 힘있는 자가 입는 갑옷이다. Justice is the armor worn by the powerful.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한강민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입에 담지 않는 그의 뒤틀린 철학을 상징하는 문장이었다. 그는 이중적인 인간이었다. 언론 앞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을 외쳤지만 그의 내실에서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존재했다. 이 문장은 그의 가장 깊은 오만함의 상징이었다. 그 말을 그에게서 받아내야 한다고요. 서연은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한강민은 의심이 많았고 특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말은 극도로 경계했다. 그에게서 저 말을 녹음해내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이빨을 뽑으려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한강민을 자극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가 가장 방심하고 가장 오만해지는 순간, 그 순간은 그가 승리했을 때 찾아왔다. 유진그룹은 경쟁 관계에 있던 중견 건설사를 적대적 MA로 막 집어삼킨 참이었다. 그 과정은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있었고 서연은 그 모든 실무를 처리했다. 그날 저녁 한강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불러들였다. 윤 비서, 자네 공이 컸어. 이리 와서 한 잔밖에. 그는 값비싼 위스키가 담긴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의 재킷 주머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다. 과찬이십니다, 총재님. 총재님의 위대한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아첨했다. 한강민은 흡족한 듯 웃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것 봐라, 윤 비서. 저 수많은 불빛들.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관심 없어. 그저 승리한 자의 이름만 기억할 뿐이지. 지금이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약간 취한 척,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총재님, 이번 MA 과정에서 패배한 쪽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우리가 정의롭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정의라는 단어를 꺼냈다. 한강민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정의? 그따위 약해 빠진 단어를 감히 내 앞에서 입에 올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또다시 통증 신호를 보냈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여론이 그들의 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명분이 없으면.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강민이 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위스키가 쳤다. 명분, 여론, 윤 비서, 자네 아직도 그런 풋내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그는 서연에게 짐승처럼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똑똑히 들어. 힘이
힘이 곧 명분이고 법이야. 15년 전에 자네 아비 같은 멍청한 기자놈들이 정의를 떠들다가 어떻게 됐는지 잊었나? 서연은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성을 잃기 직전에 한강민을 더욱 몰아붙여야 했다. 그들은 총재님을 아버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업주께서는 적어도 정의를 가장하시진 않았다고. 이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한강민은 그의 아버지에게 극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닥쳐. 한강민의 손이 올라가는가 싶더니 그는 서연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으르렁거렸다. 그의 숨결에서 진한 알코올 냄새가 풍겼다. 내 아버지가, 그 늙은이가 뭘 알아? 그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뭔지 아나? 그는 나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지. 한강민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마치 자신의 신념을 선포하듯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뱉었다. 정의는 힘 있는 자가 입는 갑옷이다. 그 말이 서연의 녹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거의 실신할 뻔한 현기증을 느꼈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도발은 대가를 치렀다. 한강민은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도발적인 말투. 윤비서, 오늘따라 말이 많군. 자네, 혹시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라도 있나? 그의 의심이 날카로운 독침처럼 그녀를 겨눴다. 서연은 즉시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총재님. 제가 감히 총재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MA의 성공에 저도 모르게 흥분했나 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비굴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한강민의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서연은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절을 하고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에 든 녹음기가 뜨거웠다. 그녀는 방금 지옥의 문턱에서 악마의 목소리를 훔쳐왔다. 그리고 그 악마는 이제 그녀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윤서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적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3개월의 시간은 이제 몇 주 단위로 줄어들었다. 뇌종양은 더 이상 진통제로 가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청각을 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하루하루가 아닌 매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유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오늘 밤 유진그룹 본사 빌딩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가득 찰 것이었다. 그리고 한강민은 이 행사의 주인공으로 최소 3시간 동안 무대와 연회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서연과 강지원에게 약속된 마지막 기회의 창이었다. 밤 10시 빌딩 밖은 것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 무대를 마련해 준 듯했다. 서연은 연회장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쓸 필요도 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위태로웠다. 강지원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지금부터 20분. 내가 중앙통제실에 화재 경보 시스템 오류를 심어놨소. 모든 보안 인력의 시선이 지하층으로 쏠릴 거요. 2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작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서연은 대답할 힘도 없어 그저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마지막 문을 열었다. 70층 펜트하우스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적막했다. 그녀는 어둠을 뚫고 침실로 향했다. 거대한 유화가 미끄러지며 SV7 금고의 차가운 강철 표면이 드러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강지원이 준 복제 홍채 스캐너를 패널에 가져다 댔다. 삐빅 1차 인증 완료. 그녀는 정맥 패턴이 복제된 특수 장갑을 낀 손을 인식기에 올렸다. 삐빅 2차 인증 완료. 마지막 관문.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패널에 밀착시켰다. 그녀의 입술이 경멸감으로 비틀렸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의는 힘 있는 자가 입는 갑옷이다. 한강민의 오만하고 뒤틀린 목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몇 초간의 침묵, 치익 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그토록 경고했던 금고의 문이 마침내 그녀 앞에서 열렸다. 금고 내부는 단출했다. 서류 몇 개와 그 중앙에 놓인 단 하나의 검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 그녀 아버지의 피, 강지원의 동료의 목숨,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한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버지, 이제 훌륭한 쇼였어, 윤비서.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어둠을 몰아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다. 침실 구석 가장 호화로운 안락 의자에 한강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갈라에 참석한 화려한 턱시도 차림 그대로 브랜디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제님,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는 연회장에 없었다. 무대 위에 있던 것은 그가 고용한 완벽한 대역이었다. 내가 무대에 있는 줄 알았나? 이 창립 기념일은 자네 같은 쥐새끼를 잡기 위한 완벽한 덫이었지. 그의 개인 경호원들이 침실 문을 막아선 채 서 있었다. 강지원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간신히 물었다. 하드 드라이브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정의 따위를 입에 올렸을 때부터지. 감히 내 아버지를 거론했을 때.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그녀의 도발이 단순한 아첨이 아닌 정교한 시험이었음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강지원과 접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생체 정보를 훔치는 것 또한 일부러 내버려 두었다. 그는 그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이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서연이 피를 토하듯 말했다. 15년 전 윤진호 기자를 죽였듯이 저도 죽이시겠죠. 그녀는 이제 숨길 것이 없었다. 윤진호? 한강민의 미간이 처음으로 좁혀졌다. 그는 그녀가 배신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유는 몰랐다. 내 아버지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방 안을 갈랐다. 그리고 당신이 이 방에 들어오기 직전, 이 금고가 열리는 순간, 이 안의 모든 데이터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강민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금고가 열리는 동시에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깨달았다. 잡아 그녀를 죽이고 하드 드라이브를 빼앗아. 한강민이 고함을 질렀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침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총성이 울렸다. 손대지 마, 강지원이었다. 그는 시스템 오류가 즉각적으로 복구되고 자신의 접근 권한이 차단된 순간 모든 것이 함정임을 깨닫고 곧장 달려온 것이었다.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강지원은 전직 특수부대원답게 경호원들을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어깨에 총알이 밝혔다. 강 팀장,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강지원이 쓰러진 경호원의 총에 맞아 비틀거리는 사이 한강민이 짐승처럼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방패 삼아
강지원을 겨눴다. 내놔, 이 독사 같은 년. 그의 손이 하드드라이브를 거칠게 낚아챘다. 모든 게 끝났어. 이 하드는 이제 내 거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피를 쏟아내며 그에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부상당한 강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한강민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웃었다. 아니, 끝난 건 당신이야.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한강민의 손에 들린 하드 드라이브가 아닌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 숨겨둔 진짜 스위치를 눌렀다. 한강민이 의아해하는 순간 거대한 통유리창이 폭발하듯 깨졌다. 서연이 강지원이 알려준 비상 플랜, 창문에 설치된 소형 폭약을 격발시킨 것이었다. 비바람이 70층 펜트하우스 안으로 몰아쳤다. 안 돼, 한강민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하드 드라이브와 함께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아니, 그녀는 몸을 날리지 않았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거센 비바람 속으로 70층 아래의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다. 한강민은 산산조각 난 창문틀을 붙잡고 절규했다. 모든 것, 그의 모든 범죄의 증거가 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파괴한 혹은 모든 것을 이룬 자의 미소와 함께 70층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깨진 유리창 파편이 값비싼 카펫 위로 쏟아졌고 맹렬한 비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쳐 모든 것을 어놓았다. 한강민은 텅 비어버린 창틀을 붙잡고 70층 아래의 어둠을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안 돼, 안 돼, 내 모든 것이. 내 제국이. 그는 방금 자신의 모든 범죄의 증거,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던 모든 비밀이 저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부상당한 어깨를 움켜쥐고 벽에 기댄 강지원,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가늘게 숨을 몰아쉬는 윤서연. 한강민은 이 모든 것을 망친 저 여자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내년이 감히 내 모든 것을 망쳤어. 그 하드 드라이브가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려 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그를 비웃듯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한강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가 하드 드라이브 하나만 믿고 이 지옥에 들어왔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한강민은 순간 얼어붙었다. 서연의 말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가능성을 찔렀다. 무슨 수작이야.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자신의 손목시계를 들어보였다. 평범해 보이는 그 시계의 화면이 녹색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SV7. 그 금고가 열리는 순간 내 생체 신호가 끊어지거나 혹은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그녀는 숨을 가다듬었다. 모든 데이터는 이미 10분 전에 유진그룹의 메인 서버를 경유해 전 세계에 송신되기 시작했소. 강지원이 그녀의 말을 대신 이어받았다. 그는 벽에 기댄 채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가 데드맨 스위치라고 부르는 거지. 30분 안에 윤 비서가 취소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개된다. 그리고 이미 20분이 지났군. 한강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가 화면을 켜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백 개의 긴급 속보 알림이 그의 화면을 뒤덮고 있었다. 속보, 유진그룹 한강민 총재, 수조원대 비자금 및 15년 전 윤진호 기자 살인 교사 혐의, 내부자료 폭로, 충격, 유진그룹 SV7 금고 데이터, 전 언론사 및 검찰 동시 전송, 거짓말이야.
이건. 한강민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취소 코드, 당장 취소 코드를 말해.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서연은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였다. 한강민 씨, 당신을 살인교사, 불법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교사,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강민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3개월 시한부의 비서 한 명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지만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강지원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직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강지원을 향했다. 강 팀장,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죠? 그녀의 목소리는 잦아드는 촛불 같았다.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윤 비서, 강지원은 목이 메어 말했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됩니다. 서연의 입가에 아주 옅은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심의 무게도 지난 몇 달간 그녀를 갉아먹었던 뇌종양의 고통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아버지의 온화했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이제 가요.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3개월은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정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완벽한 비서였고 가장 치열한 복수자였으며 가장 용감한 내부 고발자였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무너지는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한강민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해체되었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연루되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지원은 어깨 부상을 회복하고 경찰로 복직했다. 그는 유진그룹의 잔재를 청산하고 윤서연이 목숨과 맞바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그는 맑게 갠 어느 가을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윤서영과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 잠든 곳이었다. 강지원은 비석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정의는 힘 있는 자의 갑옷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지켜내야 할 마지막 빛이었습니다.